패턴 59 전치사 어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전치사 어부. 자, 패턴 59에서 전치사 어부인데요. 전치사 가운데서 이 어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 어부가. 그래서 이 어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 어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부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개의 명사를 묶는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전치사 어부는 두 개의 명사를 묶는데,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명사를 묶을 때 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죠. 어쨌든 이제 그 관계에 따라서 이제 묶게 되는데, 이제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두 개의 명사를 묶는 건 확실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He is one of the greatest pianist. 그는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다. In the history of music. 그러니까 음악 역사에 있어서, in the history of music. 음악 역사에 있어서, he is one of the greatest pianist. 그는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중에 one of 중에 한 사람이다. 이때 여기 이제 그 히스토리라는 그 명사하고 그 뮤직이라는 명사를 같이 이렇게 묶었죠. 그래서 이제 음악의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history of music. 자, 그래서 이 어부의 전치사에 이제 그 공통점이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 11개 정도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어부에 대해서 해보겠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공통점이 두 개의 명사를 묶는다는 거예요. history of music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he is one of the greatest pianist in the history of music. 그는 history of music, 음악 역사에 있어서 one of the greatest pianist,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에 one of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history와 역사라는 말하고 music이라는 두 개의 명사를 이렇게 어부로 묶어서 음악의 역사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개의 명사를 묶을 때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요. newspaper reporter 하면은 신문 기자라는 얘기죠. 신문 기자. 이때 이제 그 newspaper라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라는 reporter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중간에 이것처럼 히스토리 오브 뮤직처럼 이렇게 어부를 넣지 않아도 뉴스페이퍼 리포터는 이렇게 써도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명사 이렇게 써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뮤직 히스토리, 음악 역사 할 때 위에처럼 뉴스페이퍼 리포터처럼 뮤직 히스토리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 사전에서 그 이 뉴스페이퍼 리포터를 찾으면 이게 사전에 나와요. 그 뉴스페이퍼 리포터라는 게 신문 기자에서 이게 단어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게 단어예요. 이거 하나의 단어. 근데 뮤직 역사라는 그 뮤직 히스토리는 단어가 없어요. 뮤직 따로 찾아야 되고 히스토리 따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뮤직 히스토리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두 개의 단어지. 자, 두 개의 단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부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 오브 뮤직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할 때 English study 하면 이렇게 쓰면 틀리죠. English study 이렇게 써야죠. Study of English 이렇게. 왜 그러냐면 English는 English대로 단어에서 따로 찾아야 되고 study는 study대로 따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newspaper reporter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나와 있지만 뮤직 히스토리는 이게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어부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명사를 어부로 묶는다. 그거는 이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부를 묶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치사 어부에 대해서 두 번째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일반적인 설명, 그 다음에 어부가 있죠. 특정한 말. 어쨌든 간에 이 어부는 두 개의 앞뒤에 있는 명사를 이제 그 연결을 하는데 이 어부가. 그런데 이제 그게 공통점인데, 그런데
앞에 명사와 뒤에 명사가 이제 관계가 있어야 이제 어부가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떤 관계냐면, 어부 뒤에 나오는 특정한 말에 대해서 이제 그 어부 앞에 나오는 명사가 일반적인 설명하는 그런 관계를 이제 갖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He was born in the city of Seoul.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He was born in the city of Seoul. 자, 이때 city라는 거 없어도 되죠. 그냥 he was born in Seoul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그 the city라는 말을 이제 붙여줬는데 이때 어떤 관계예요? 이제 서울이라는 특정한 말이 있는데 이 서울은 뭡니까? city야. city. 서울은 city죠. 근데 서울만 city가 아니라 뭐 이 city가 여러 수없이 많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서울이 특정한 거에 대해서 city라는 건 일반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서울이 city란 말이야. He was born in the city of Seoul.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뒤에 어부 뒤에 나오는 그 특정한 말에 대해서 어부 앞에 나오는 명사가 그 일반적인 설명하는 그 서울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하는 이제 그런 관계일 때 이렇게 이제 그 어부로 두 개의 단어를 이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He was born in the city of Seoul. He was born in the city of Seoul.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전치사 어부에 대한 세 번째. 자, 보시겠습니다. I persuade him the truth of the world. I persuaded him the truth of the world. 나는 the word, 그 말에 대한 진실을, persuaded him, 그에게 납득을 시켰습니다. I persuaded him, 나는 그를 납득을 시켰는데 뭘 납득을 시켰냐면 the truth of the world, 그 말에 대한 진실을 그 사람에게 납득을 시켰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어부가 이제 두 개의 명사를 이제 연결을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또 word가 이제 어떤 대상이에요. 이게 어떤 대상. 이 대상에 대해서 어부 앞에 나온 말이 특징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ord가 뭐라고요? 그 특징이 뭐예요? truth. 그 말은 진실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에서는 앞에 명사와 뒤에 명사에 대해서 이제 관계가 뒤에 나오는 명사에 대해서 이 앞에 나오는 말이 특징,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징, 성질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persuaded him the truth of the world. 그 말에 대한 진실. 그 말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진실 또는 성질, 진실이라는 그 성질, 특징. 자, I persuaded him the truth of the world. 나는 그에게, I persuaded him, 그에게 the truth of the world. 그 말에 대한 진실을 납득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어부 세 번째, 뒤에 말, 그 뒤에 말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어부 앞에 오는 그 명사가 특징, 성질을 나타낸다. 그럴 때 이제 어부로 연결을 한다. I persuaded him the truth of the world. 자, 이제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I like the smell of roses. 나는 로즈의 장미꽃의 the smell, 냄새를 좋아합니다. 이때 이제 smell이라는 명사와 이제 그 로즈 이렇게 이제 묶었는데 이 로즈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징, smell, 냄새라는 그 특징, 성질 그거를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I like the smell of roses.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of rose 이런 장미꽃이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smell 냄새를 좋아한다. 그 장미꽃에 대한 그 냄새의 특징, 냄새의 성질 그걸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어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앞에 말이 뒤에 나오는 대상에 대해서 특징과 성질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부로 묶은 거예요. 이제 위에 먼저 해봤던 거하고 이제 같은 상황이죠. I like the smell of roses. I like the smell of roses. I like the smell of roses. 스멜은 로즈에 대해서 특징과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고, of rose 할 때 이 roses는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상. I like the smell of roses. I like the smell of roses.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밑에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He's a courageous man. 그래서 이제 courageous, 용기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man. He's a courageous man.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이 내용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he is a man of courage. 그래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이란 말을, 이렇게 썼어요. man, 이렇게 이제 하고, of하고, 이제 courage, 명사로. He is a man of courage. 용기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썼는데,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of.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of 뒤에는 이 사람에 대한 인격의 특징이 나와요. a man 할 때, a man of 할 때 이 사람이 of courage, 어떤 인격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courage, 용기 있는. 그래서 he is a man of courage. 그러니까 이 네 번째는 이 of가 사람과 그 of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인격의 특징, 이런 관계를 이렇게 of로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He is a man of courage. 자, 이래서요. 앞에서 봤던 그 문장이요. He is a courageous man. 용기 있는 사람. 그거보다는 이 말이 굉장히 더 센 표현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용기 있다. 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표현이 더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어부가 나오고 이 사람에 대한 인격의 특징이 나오는 이런 이 말의 모양은 상당히 영어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4번, 네 번째 좀 잘 좀 여러분들 좀 살펴주세요. He's a man of courage.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He's a man of courage. 여기 사람이 나오고 of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의 특징. 그래서 이게 형용사 명사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명사로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 특징을 아주 더 강하게 나타낸다. He is a man of courage. He is a man of courage. He is a man of courage. 사람, of,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courage, 인격의 특징. 이런 관계에 이제 of로 묶어주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example 4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He's a man of courage. He is a man of courage. 전치사 of에 대해서 이제 5번째인데요. 이 5번째는 어떤 상황을 of가 묶어주냐면 앞에는 소유물, of 뒤에는 소유주. 그러니까 이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과 소유주의 관계, 이런 관계를 나타낼 때 이제 of로 이제 묶어주는 그런 관계인데, 소유물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of 뒤에 소유주가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They are the pictures. They are the pictures. 그것들은 the pictures, 그림들이다. They are the pictures, 그림들이다. Of his own painting. 그 자신이 painting, 그린 the pictures, 그림들이다. 그래서 이제 his own painting이 소유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들에 대한 이 자신이 그린 그 그림이 이게 이제 그 소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픽처가 이제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They are the pictures of his own painting. They are the pictures of his own painting. 그것들은 the pictures, 소유물, 그림들이다. of his own painting. 그 자신이 painting, 그린 the pictures, 그림들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픽처가 이제 소유물이 되고 his own painting이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물 of 소유주. 자, they are the pictures of his own painting. They are the pictures of his own painting. They are the pictures of his own painting. 자, 이 소유물과 이제 그 소유주에 대한 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이제 더 보겠어요. She is a friend of the family. 자, 그녀는 she's the friend, 친구다. of the family. 우리 가족의 친구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뭐냐면 family가 일종의 이제 소유주가 되는 거고, 이 패밀리 소유주의 이 friend는 소유물. 그래서 she's a friend of the family. 그녀는 우리 가족의 친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친구를 소유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이런 관계로 이제 그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에서 어부를 묻는다.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또 거기 뭐 이 프렌드가 뭐 어떻게 패밀리의 그 소유주냐, 뭐 소유물이냐 또 그렇게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she's a friend of the family. 요 관계도 소유물, 그 다음에 이제 소유주 이런 관계로 이제 보는 거예요. She's a friend of the family. She's a friend of the family. 이런 관계도 이제 이렇게 어부로 묶어주는 겁니다. She's a friend of the family. She's a friend of the family. 전치사 어부의 여섯 번째인데 이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앞에 나오는 말이 대상에 대한 일부 그리고 이제 어부 뒤에가 이제 대상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일부와 그 다음에 이제 어부 대상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I have pain. I have pain. 자 통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in the back of my right leg. 내 오른쪽 다리의 뒷부분에 pain, 통증이 있습니다. I have pain in the back. 뒤쪽에 pain이 있습니다. The back, 뒤쪽이 어느 뒤쪽이냐면 of my right leg. 내 오른쪽 다리의 the back, 뒤쪽에 pain, 통증이 있습니다. 자, 이때 the back, 뒷부분은 어디의 뒷부분이에요? My right leg. 내 오른쪽 다리의 뒷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my right leg라는 대상에 대해서 the back은 뒷부분은 대상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책상 다리 할 때 책상 다리 이때 말하는 다리는 책상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the legs of the desk 이렇게 되겠죠. 책상의 다리. 이제 그 관계도 이제 대상에 대한 일부와 이제 대상이니까 이제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I have pain in the back of my legs. My leg. I have pain in the back of my right leg. 내 오른쪽 뒷부분이 the back 뒷부분에 통증이 있습니다. 자, 이 관계는 이제 of 뒤에 나오는 말이 어떤 대상이 되는데 my right leg 여기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of 앞에 나오는 말이 그 대상에 대한 일부 이제 그 관계를 이제 of로 묶어준 거죠. I have pain in the back of my right leg. I have pain in the back of my leg. 자, 책상 다리 기억하세요. The legs of the desk. I have pain in the back of my right leg. I have pain in the back of my right leg. 대상에 대한 일부, 그 다음에 of는 그 대상. 그래서 the back은 이제 대상의 일부고, of my right leg은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I have pain in the back of my right leg. 자, 이제 전치사 of 일곱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They sat back. 자, 등을 뒤에 대고 앉아 있었다. They sat back. 네, 그러니까 이제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등을 대고 앉아 있었다. 자, enjoying 즐기면서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enjoying 즐기면서 they sat back. 등을 대고 앉아 있었다. 자, they sat back enjoying a cup of coffee. 자,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커피라는 거에 대해서 이 컵업가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량.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부 뒤에 나오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수량을 표현할 때 여기 어부를 묶어주죠. A cup of coffee 이렇게 a cup of coffee. 자, they sat back enjoying a cup of coffee. 자, 그들이 커피 한 잔을 enjoying 즐기면서 sat back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등을 뒤로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수량의 대상에 대한 수량. 그 다음에 이제 of 뒤에는 그 대상이 나온다. They sat back enjoying a cup of coffee. 어떤 대상에 대해서 수량을 얘기하는 거. They sat back enjoying a cup of coffee. They sat back enjoying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They sat back enjoying a cup of coffee.
자, 여기 이제 계속 이 대상에 대한 이제 수량인데요. 자, 이제 이 비어라는 이제 비어라는 거 비어 맥주요. 그래서 can of beer 하면은 깡통 맥주 캔이니까 깡통 맥주 저기 뭐야 깡통 맥주 하나죠. 깡통 맥주 하나 can. 이 can of가 이제 비어에 대한 수량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수량이냐면 그 캔 맥주의 수량, can of beer, can of beer.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캔이 하나니까 이제 can of beer에서 이제 깡통 맥주 하나인데 만약에 복수가 되는 경우, 그럴 땐 이렇게 쓰는 거예요. Two cans of beer 하면은 깡통 맥주 2통 이렇게 되는 거죠. Two cans of beer, 그 깡통 맥주 2개. Two cans of beer. 단수는 이제 can of 이렇게 쓰지만 이제 그 복수는 이제 요게 여기가 뭐 투가 되든지 뚜루가 되든지 이렇게 오고 여기가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Two cans of beer.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이 수량을 표현하는 건데 이건 이제 단수의 경우, 복수의 경우 이제 그것을 보여준 거죠. can of beer 또는 이제 복수로 되는 경우에 two cans of beer, two cans of beer. 수량을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 이거 이제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8번째인데요. 자, 먼저 여기 문장 보겠습니다. She was given a box of candy. She was given a box of candy. 그녀가 a box of candy, 캔디의 한 박스를 받았다. 이때 이제 이 a box of가 이제 거기 우리 앞에서 본 그 넘버 7에서 본 것처럼 그 수량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그 이 집합체. 그러니까 캔디 a box of라는 것은 이제 캔디에 대한 그 한 박스, 그래서 이제 그 한 집합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앞에하고 이제 비슷하지만 앞에서는 이제 수량이고 여기는 이제 뒤에 명사에 대한 그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 She was given a box of candy. She was given a box of candy. 그녀가 a box of candy, 사탕 한 상자를 받았습니다. She was given a box of candy. 앞에서는 거기 이제 수량, 여기서는 이제 그 집합체, a box of candy. She was given a box of candy. 그녀가 사탕 한 상자를 받았습니다. She was given a box of candy. A box of candy. 집합체, a box of candy. 전치사 of의 9번째인데요. 자, 여기서는요, 그 앞에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f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 대상에 대한 재료의 관계를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The bride wore, 신부가 입었습니다. A dress,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자, 그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드레스가 어떤 거냐면 white silk. 그러니까 the bride, 신부가 white silk, 실크, 하얀 실크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The bride wore a dress of white silk. 그러니까 이 하얀 실크, 이 화이트 실크는 드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레스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of 뒤에 나오는 이 화이트 실크는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재료, 이런 관계를 또 of가 묶어주는 거예요. The bride wore a dress of white silk.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재료. The bride wore a dress of white silk. 신부가 하얀색의 실크, 하얀 실크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The bride wore a dress of white silk. The bride wore a dress of white silk. 드레스에 대한 이 드레스 대상에 대해서 white silk가 이제 그 재료를 얘기한다. The bride wore a dress of white silk. The bride wore dress of white silk. A dress of white silk. 전치사 of의 10번째인데요. 이 of가 출신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쓰고 이제 of,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출신. 그러니까 이 대상은 되게 이제 뭐 사람이 뭐 많이 나오겠죠.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하여간 이 대상에 대해서 이 of 뒤에 출신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한 출신을 이렇게 of가 이제 묶어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unpass over.
6월절에 they hanged 그들이 매달았다. Jesus 예수님을 매달았다. 근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of 나사렛.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 Jesus of 나사렛 할 때 이 of가 이 뒤에 거기 출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n Passover they hanged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를 매달았다. 그래서 어부가 앞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어부 뒤에 이하가 출신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앞에 말과 뒤에 출신을 어부로 묶어준다. On Passover 6월절에 they hanged 그들이 매달았다. Jesus of Nazareth 나사렛의 예수 Jesus of Nazareth 나사렛의 예수를 매달았다. On Passover they hanged Jesus of Nazareth 어부 앞에 나오는 대상과 어부 뒤에 나오는 거기 출신 이런 관계일 때도 어부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On Passover 6월절에 they hanged Jesus of Nazareth 그들이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매달았습니다. They hanged Jesus of Nazareth. They hanged Jesus of Nazareth. 자, 이제 전치사 어부 11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 문장의 모양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 문장의 모양을 잘 좀 봐주세요. The shooting of birds.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더가 나오고, 여기 ing가 나오고, 어부명사. 여기 보세요. the ing, 그 다음에 어부명사. 이때 이제 ing는 동명사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자, 이 명사에 대한 행위. 그래서 the shooting of birds. 새를 shooting, 쏘는 것은 그 새를 어떻게 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The shooting of birds. 새를 향해서 shooting, 그 쏘는 행위는 is forbidden,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the ing 어부명사. 요 the ing 어부명사 요 모양이 많이 나오니까요. 요거 잘 좀 봐주세요. The shooting of the birds. 자, 새를 the shooting, 쏘는 행위는 is forbidden, 금지되어 있습니다. The shooting of the birds is forbidden. the ing 어부명사. 이 명사에 대한 행위, the shooting of birds of forbidden is forbidden, 금지되어 있다. The shooting of birds, 새를 the shooting, 쏘는 것은 the shooting of birds, 새를 쏘는 것은 is forbidden, 금지되어 있습니다. The shooting of birds of forbidden is forbidden. 자, the ing 어부명사 요 모양 아주 자주 나와요. 요 모양이 the shooting of birds. 자, 새를 the shooting 쏘는 행위는 is forbidden. The shooting of birds is forbidden. The shooting of birds is forbidden. 새를 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 전치사 어부를 또 이제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전치사 어부는 이제 앞에 나오는 명사와 어부 뒤에 나오는 명사의 그 관계를 이제 묶어주는데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이제 11개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또 이제 다음 전치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